투자를 할 때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투자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투자 기간이 3년 정도 되신 분들 3명 중 1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국내 자산운용사 3사의 주식형 펀드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3명 중 1명이라는 건 펀드 중 33%가 마이너스라는 건데, 그럼 나머지 2명 67%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보통 어떠한 투자 상품의 성과를 평가할 때 대표적인 시장 지수인 S&P 500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상품의 성과가 좋더라 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상품의 수익률이 S&P 500 지수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S&P 500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S&P 글로벌에서는 기관별로 미국 대형주 펀드가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면 1년 동안은 51%가, 3년 동안은 74%가, 5년 동안은 86%가, 10년 동안은 91%가, 15년 동안은 93%가 S&P 500 지수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고 5년이 지나고부터는 대부분의 펀드가 S&P 500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분들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투자와 관련된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런 투자 전문가들조차도 S&P 500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 S&P 500 대단한데? 여기서 15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은 본인의 저서에서 S&P 500 지수의 성과가 주식형 펀드보다 더 좋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46년의 기간 동안 말이죠. 정확한 기간은 1970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1970년 당시에 존재했던 355개의 펀드 중 몇 개의 펀드들이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냈는지 조사했습니다. S&P 500보다 2% 이상 초과 수익을 낸 펀드는 단 2개였고 1에서 2% 사이의 초과 수익을 낸 펀드는 8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S&P 500과 비슷한 수익을 낸 펀드는 35개, 마이너스 1% 이상의 손실을 낸 펀드는 29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1개는 놀랍게도 사라졌습니다. 46년 동안 S&P 500을 이긴 펀드가 3%도 안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80%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존 보글은 사라진 펀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진 펀드치고 성과가 좋았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장 평균, 즉 S&P 500의 수익률을 밑돌며 고전하던 펀드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죠. 때로는 펀드 매니저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펀드가 사라지는 이유는 많지만 그 많은 이유 중 좋은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좋은 성과를 냈던 펀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케팅 회사가 펀드 운용사를 인수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죠. 마케팅 회사의 경영진은 과거 해당 펀드의 성과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내왔더라도 최근 몇 년간 성과가 저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이 보유한 펀드가 장기간 존속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상황은 이러한데 한국은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국내 자산운용사 3사의 주식형 펀드 553개와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아까 그 사이트처럼 비교기간을 1에서 15년까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익률은 길어야 3년에서 5년까지의 수익률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기간은 3년, 5년 이 두 기간만 비교해보았습니다. 시원하게 10년, 15년 동안의 수익률을 공개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우선 투자기간 3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기준 S&P 500은 3년 동안 3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3사의 553개의 펀드 중 S&P 500을 이긴 펀드는 총 77개입니다. 13.9%가 되겠네요. 바로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비교한 자산운용사 3사 중 한 곳이 5년치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나머지 두 곳의 펀드로만 비교했습니다. S&P 500은 5년 동안 93.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42개의 펀드 중 S&P 500을 이긴 펀드는 총 33개입니다. 9.4%가 되겠네요. S&P 500에 3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은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 86%보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 5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은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 91%보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역시 한국 펀드도 S&P 500을 이기는 건 쉽지 않네요. 한국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할 거면 S&P 500이 아니고 코스피랑 비교를 해야지, 이건 너무 억지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스피의 수익률이 3년 동안은 6%, 5년 동안은 13%를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은행에서 우리 적금 상품은 코스피 수익률보다 높아요 라고 광고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S&P 500의 엄청난 성과에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투자기간이 3년 정도 된 펀드 투자자 3명 중 1명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투자기간 3년 동안 553개의 펀드 중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은 펀드가 아닌 그냥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펀드는
191개였습니다. 34%가 되겠네요. 투자기간 5년 동안 342개의 펀드 중 역시 그냥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펀드는 78개였습니다. 23%가 되겠네요. S&P 500을 이긴 펀드의 비율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펀드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수수료입니다. 앞에서 S&P 500을 이긴 펀드의 평균 보수는 투자기간 3년, 5년 기준 각각 1.11%, 0.96%입니다. S&P 500 ETF인 VOO의 평균 보수 0.03%보다 각각 37배, 32배가 높지만 S&P 500을 이겼는데 얼마를 못 낼까요? 뭐 이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인 펀드에 투자한 사람도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펀드의 평균 보수는 투자기간 3년, 5년 기준 각각 1.45%, 1.41%입니다. VOO의 평균 보수 0.03%보다 각각 48배, 47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이고 싶어서 마이너스인 것은 절대 아닐 거고 투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혹시 5년 동안 S&P 500을 이긴 펀드 중 하나를 지금 골라서 단기 투자하면 완전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존 보글의 책을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존 보글은 과거의 성과만 보고 펀드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펀드 중에서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낸 펀드는 다시 평균으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수익을 낸 펀드의 성과를 100이라고 두면 150의 수익을 낸 펀드는 좋은 성과를 낸 펀드일 겁니다. 존 보글은 150의 수익을 낸 펀드가 시간이 지나면 평균 성과인 10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조한 성과인 50으로 돌아가 결국 평균이 100에 맞춰진다고 합니다. 존 보글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의 주식형 액티브 펀드 전체의 성과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단계인 최고 수익을 낸 펀드는 다음 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도 최고 수익을 냈을까요? 과거에 최고 수익을 냈던 펀드 353개가 이후 5년 동안 최고 수익을 낸 비율은 13%였습니다. 높아 보이시나요? 같은 기간에 최고 수익을 냈던 펀드 353개 중 최저수익을 낸 비율은 27%이고 저조한 수익을 낸 비율은 25%였습니다. 그리고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 펀드의 비율은 10%였습니다. 이래도 높아 보이시나요? 이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까봐 존 보글은 이전 기간도 비교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최고 수익을 낸 펀드 356개가 다음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도 최고 수익을 낸 비율은 15%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최고 수익을 냈던 펀드 353개가 최저 수익을 낸 비율은 20%이고 저조한 수익을 낸 비율은 19%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펀드의 비율은 13%였습니다. 확인하신 대로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미래에도 좋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미래에는 성과가 나쁠 확률이 훨씬 크죠. 과거의 성과만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건 확실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건 당연히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S&P 500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의 수익을 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기보다는 S&P 500에 속한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인지 생각하고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단기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 바른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S&P 500이 과거처럼 좋은 성과를 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S&P 500에 속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떠한 투자 상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사실 이번 영상은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업 보고서조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이죠. 하루 종일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투자 전문가들조차도 S&P 500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업 보고서조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S&P 500은 고사하고 수익률이 그냥 마이너스였던 펀드조차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15일 기준 S&P 500의 수익률은 1년 동안에 14.9%, 3년 동안에 31.4%, 5년 동안에 53.2%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의 투자 기간을 생각해보고 S&P 500의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수익률이 더 낮다면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수익률이 좋으니까 개별 주식에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한 건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14.9%의 수익을 올린 S&P 500에 투자했다면 1149만 원이 됐을 텐데 개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14.9%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어야 하니까 말이죠. 요약 첫 번째, 한국 펀드든 미국 펀드든 S&P 500을 이기기 쉽지 않을 뿐더러 S&P 500을 이길 펀드를 고를 확률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펀드를 고를 확률이 훨씬 높다. 두 번째, 하루 종일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투자 전문가들도 S&P 500을 이기기 쉽지 않으니 사업 보고서조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S&P 500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